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를 만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주, 이렇게 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는데 육친법, 인연법, 신살론이 이 사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신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먼저 사주 명칭을 살펴보시자고요. 임진년, 임진괴강, 과부살, 호라비살이라 그러죠. 그리고 괴강 중에 제일 못난 괴강으로서 임진괴강이 차지한다. 그 이유는 진토가 수기창고이기는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수기창고의 좌에서 완전 무덤 속에 있는 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약하다. 진토에 자기 힘과 역량을 쓸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이 진토는 화개살이라 하고 임수는 화개살 절간에 가두어진 상태, 무덤에 가두어진 상태와 같기 때문에 무력하고 제일 못난 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월주는 무신은 고란살이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신중경금이 식신이고 무토가 식신에 좌해 있는데 묘하게도 고란살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무토는 목기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임무이다. 그런데 이 신금은 거대 토끼나 거대 바위, 이러한 물상이 되어서 목기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란살로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 신금은 무토에서 보면 관성을 극하는 상태, 쳐내는 상태가 되고, 무토에서 보면은 이 신금은 자궁살이다. 그리고 신금이 현침살이다. 이 자궁에 신금 현침에 큰 대도의 칼을 숨겨놓고 한순간에 너희가 잘못을 하면은 내가 목을 치리라 하는 그러한 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란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주는 정유일주이다. 유금은 정화의 천을귀인인데 이 부분이 선신 작용을 하면은 유금 은쟁반의 정화 불빛이 아롱이니 유금이 무대 조명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커다란 조명등이 있는 상태 속에서 유금 보석을 진열을 하고 무대 장치를 아름답게 하는 물상이 정유이다. 그러나 사주격이 잘못되면 유금은 술주자와 같기 때문에 이 정화 당주가 어떤 지대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화는 흔들린다. 그래서 이 정화한테 지대를 양쪽으로 설치하면 아닐 불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황당무계한, 허무무계한 것이 정유일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금이 천을귀인이라 하지만 이 부분이 어빈살로 작용하지 않으면은 천을귀인의 작용을 하면서 귀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이 만사가 풀리는 좋은 일이 있게 되는데 귀신 작용을 하면은 전생에 지은 죄를 이것은 활부로 갚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불로 갚아라 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빚었다면 매월 10만 원씩 1년에 걸쳐서 갚으면 편할 텐데 100만 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일시불로 단 3일 여유를 주니까 이 돈 갚어. 인생사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직결 처리를 해버린다. 시주 을사는 을목이 사화의 목욕 상관궁에 또한 을사가 고란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고란살, 과부살 이것이 세 개나 있는 격이다. 임진 괴강살, 무신 고란살, 을사, 목욕 상관, 사통 도주 고란살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유 일주에서 보니까 이 지인사 공망이다. 그래서 연주가 공망이요, 일주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 공망에 괴강살, 호라비살이 발동이 되고 을사에 이것은 어머니 궁이 되는데 어머니 궁이 공망이다. 어머니 덕이 아무것도 없다. 조상 덕이 없다.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내 남편은 남편이 분명하다. 정임합에 유진 합을 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분명한데 과부 호라비살 괴강살에 놓여져 있는 내 남편인데 문제는 더더군다나 무신 고란살이 무토가 임수를 파극시켜버린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정임합을 못하게 하는 무토 자식이 된다. 이 무토는 상관, 경관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득자 이후 무슨 일이 크게 발생에 대해서 더구나 이 임수는 허약하기 때문에 이 신금의 장생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무신이 고란살인데 고란살에 의지하는 임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호라비가 될 것이 정해진 격이다. 또한 이 을사는 공망이다. 이 공망된 을사가 사유합을 한다. 을목은 정화를 생하고 또 사화는 이 정화의 록근처가 되어준다고 믿었으나 일지와 사유 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축토를 불러서 거대 재물을 형성을 시켜줄 테니까 네 재물을 전부 다 네 것이 되도록 해라. 그런데 힘과 역량이 없으니 재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정화가 그토록 좋아하는 무토는 오나복노하는 상관이다. 그런데 이 정화의 불을 화로에 담아서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 이 무토의 속셈은 무신으로 연결이 되어서 신금에 전부 다 설계를 해버린다. 없는 힘마저. 그러니까 정화 자체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이 어머니는 공망이요. 내 상관, 내 믿고 살아야 할 내 자식 역시 나한테 좋은 역할로 다가오지만 내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재물만 왕성히 해서 나를 빈 껍딱 만들어 버린다. 또한 을사에서 사화 또한 사유합으로 나한테 힘을 주는 듯 했으나 그것을 더욱더한 제다 신약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래저래 모든 사람이 아군으로 왔지만 적군 노릇을 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첩첩삼중의 골이 무언이 돼버린 무토이다. 이제 명식 오행도를 이렇게 보면은 을사에서 정화가 신금 제다 신약이 되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되지 않아서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 을목도 믿을 수 없는 자이고 진토에 뿌리 내린다고 하지만 이 진토가 더더욱 공망이고 이 임수는 이 을목을 생하기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내 믿고 의지하는 나의 친정, 나의 어머니의 친정 역시도 그렇게 하천한 뱃사람이었다. 임수가 숙이니까. 임수는 무토 섬이 있고 정화 등대가 있으며 을목 갈매기가 하늘을 나르고 신금 고철선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 사람으로서 벤 일을 하는
바다가 넘실넘실 출렁이는 것이 보인다. 사유축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신자 진을 이루어서 자축이 합으로 되어 있는 사주다. 그래서 신자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섬은 섬인데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멀찍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래도 갈매기는 날아다니는 그러한 풍경이 이 사주에 보이는 그러한 상태다. 그런데 을사를 의지를 하는데 이 을사, 이 도둑놈은 사유합을 해서 믿었던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서 보니까 사신이 육화 부부합이다. 그래서 사신 합을 하고 있다. 이 상태가. 그러면은 이 사화는 사유합, 내 몸을 뱀하고 이 정화의 무토는 상관으로 자식이다. 그런데 자식이 무신으로 와서 무신으로 여기에 합이 되었다. 사신 합이 부부합이 되었다. 그러면 내 자식 딸까지 범하는 을사이다. 이 을사의 정체를 밝혀라. 이 진토와 사화는 진사라망이요 진사는 공망이다. 공망줄 속에 진사는 한 형제이다. 뱀과 용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뱀은 을목은 나의 어머니가 아닌 임수와 더불어서 임계 갑 을로 가서 이 을목은 시동생이다. 남편의 시동생이 을목으로 변화가 되는데 을목의 꽈배기 교태스러운 몸짓으로 사화도 곡각평두 을목도 곡각평두 그래서 곡각평두로 나하고 합신을 하고 내 자식까지 범하는 이러한 상태의 시동생을 만나서 그러기 때문에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를 만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주. 이 사람은 섬사람이었고 남편은 그 배를 항해하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시동생과 합정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사람이 낳은 딸 무신의 그 딸의 몸까지 보면서 딸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여기 찌찌 아파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봐서 모든 사건이 두통이 나서 완전히 단란했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간악한 을사 시동생을 만나고 한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된 사주이다. 우리 글들을 읽어보면서 또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신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정관격이지만 사주는 격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신의 유력함이 중요하다. 당주는 신양 명식의 정화임으로 오노복로를 이루어주는 무토 없이는 행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월간 무토는 매우 중요하지만 명식에서 임수와 더불어서 상관 경관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생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발생하고 자식과 남편 그리고 생식기로 인해서 망신살이 발생하는 일이 있게 된다. 무토는 자궁살이요 고란살이 되어 득자 후 이별을 형성하였고 임수 남편은 화계 공망 교양살이 되어 외롭고 고독한 절간으로 과부를 만들어간다. 무토는 진사공망에서 투출되었기에 남편, 어머니, 자식이 공망으로 없는 것과 같아서 천의 고아와 같은 형상으로 무속인 보살이 되어가는 명식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명식을 보면서 모두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 이야기가 글로 써지면은 이렇게 써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을사시를 만나 어머니의 도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을목과 임수가 공망이니 귀신의 짓을 먹고 살아가는 형상으로 부모 복이 적으면 남편과 자식 복 또한 불미하여 파란 풍파를 겪게 되니 한많은 인생사가 된다. 남편을 따라야 하지만 산 너머에 있으며 자식은 남편을 극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독수 공방살이 발동하니 남편과의 정은 있으면서도 불미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투 자식을 내칠 수도 없다.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제다 신약으로 극허약하여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니 그림 속의 금은부화로 무토의 화로작용 없이는 그마저도 행세할 수 없으니 답답한 격이다. 12지지에서 변동이 제일 많은 지지가 사화이고 이 사화는 두 개의 혀를 가진 뱀으로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만든 루시퍼 천사라는 설도 있다. 하여간 일지천을귀인 문장성이지만 귀신작용 이게 어빈살일 뿐이다. 월지 신금은 금여성으로 결혼을 잘한다는 귀성이라 하지만 유진합이 육합이요. 신유가 동기간이며 사화는 반합을 이루고 축토를 불러 근국 삼합을 남몰래 이루고 자수를 불러 수국을 이루니 수많은 남자를 숨겨둔 영국으로 남남풍파를 반드시 당하게 되는 명식이다. 나의 육신에 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망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며 이 귀신의 허자를 불러오니 합정으로 망하는 명식이다. 합정을 할 바에는 희신작용이 되어야 하지만 재난풍파, 관제구설을 만드는 합일 뿐인데 귀신과의 합이기 때문에 흉합팔자인 것이다. 어때요? 먼저 명식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글로 쓰이니 이렇게 써질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이 사주는 을사, 뱀의 꼬임에 빠져, 을사는 청사, 뱀을 을사라고 그러죠. 이 청사, 정사는 화사, 또 기사는 황사, 그 다음 신사는 백사, 개사는 흑색이기 때문에 흑구렁이 또는 흑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을사는 청색뱀이다. 그래서 이 청색뱀이나 이 백사나 이 부분이 상당히 몇백 년 사는 요물이라고 그러죠. 이 뱀 중에서는. 하여간 이 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해 가는 사주로 무속인 사주이다. 엄밀히 따져서 종교에 투신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명령이 되거나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인연이 맞지 않다. 그러나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창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고귀하게 산다면 수녀가 되거나 이러한 사람의 팔자가 저런 사람의 팔자이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와 일주가 천합지합을 하여 임수 남편을 만나고 뱀의 꼬임에 빠져 두 남자의 양다리 걸치고 진사라망을 만드니 자식을 낳은 후 타 남자와 합종 후 공방살 발동으로 관제 재앙이 많이 생기기에 정조대를 채워야 할 여자이다. 진토는 용의 상징이며 사화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인 뱀의 상징으로 뱀과 용은 한 형제이다. 또한 진사고망의 임수 남편의 형제인 계수가 을목으로 변해 나타난 것으로 시주을사는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켜 인간의 원죄를 만든 뱀의 간악함을 간직한 시동생이다. 이무기 시동생은 진토 용에게 전생 악연이 있었으며 부부의 해로를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시동생으로 형수를 겁간하고 그 조카까지 겁간하여 공방사를 만들어 부부 헤어지게 하고 형제간의 어비인을 만들어 다음 생에
또 현상계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 사주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한많은 삶이 되는데 견우 직녀성 발동으로 공방살인이 이래저래 부부에 해로할 수 없으며 첩이 되거나 공양주 보살 수녀로서 구제중생 활인명으로 살아야 할 팔자이다. 전생에 마치지 못한 인연인과의 숙제를 마치려고 현생에 온 것이니 업장 소멸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해야 할 팔자이다. 당주의 사주는 구조 배합이 잘못되어 있다. 시주 자식궁의 어머니로 왔고 어머니궁은 자식궁에서 왔으니 인생사 풍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다른 모든 사주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금묘화실의 중요성인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설명에서 빠졌는데 원래는 이 을사가 어머니 궁이니까 사실은 일이 와야 되고 무신은 자식궁이니까 시주로 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연월일시 금묘화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사주에서 안 겪고도 될 그러한 풍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 8글자가 연지이냐 월지이냐 시지이냐 천간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즉 신금이 월지 신금이냐 시지 신금이냐 여기에 따라서 육친 통변성이 전부 다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살론 비결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신살론 비결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 필자는 정생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생론까지 신살론 비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살론 비결 그래서 인연법을 또 육친법을 알고 계시면 전생론까지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요. 사화는 두 개의 혓바닥에 가면 이절로 당주를 꼬여서 사유합으로 내 몸을 범하고 사신합으로 자식의 몸까지 범하는 시주울사는 진정한 사탄의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사주이다. 그러면서 공망으로 형체가 없으니 이것이 모두 업장인 것이다. 임수 남편 직업은 무토가 되는데 임수가 수기 창고에 자하고 신금 선박이 있으며 수국이 있고 정화의 등대불과 무토 섬이 있으며 바다유를 항해하는 선원이다. 또는 을목 갈매기까지 있으니 더더욱 바다유를 항해하는 선원이다. 임수가 연주에 있으면서 천합지 아브람으로 혼전합정으로 자식 낳고 결혼하는 사주로서 오대운 21세 임자년 수국에 정임합으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어떠한 사주든 이 부분은 또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서 들어두시라 그래요. 어떠한 사주든 연월주에서 관식 동주, 식상과 간이 한 몸으로 동조하게 되면 먼저 합정 득자 이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관식 동주는 연애 결혼을 한다. 금묘화실의 연주는 철없는 합정을 상징하고 첫눈에 반하는 전생 인연을 만나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 헤어지는 일도 많다. 특히 이 사주처럼 남편이 화개살 동주의 월주에서 상관 경관이 되면 첫눈에 반하는 인연을 만나지만 자식 낳고 부부 이별에 해당한다. 어제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죠. 처성이나 부성이 시위 포태법의 사지, 묘지, 절지에 동주했다면 반드시 가정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처에 해당하는 또는 남편에 해당하는 육친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냐. 어느 부분을 강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도 관식 동주이지만 이 정화에서 보면은 임수, 남편이 확실한데 임수 남편은 화개살이 앉았다.
그래서 남편이 사묘절에 동주하는 그것을 경계해라. 그런데 내 남편이 진토 묘지에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임수도 호라비살이요. 정화 역시 인생 무대가 무신 고란살 호라비살이요. 남편도 호라비, 나도 과부, 어머니도 과부, 내 딸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귀하고 부부해로하는 인연법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그 모든 강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식동주이지만은 첫눈에 반하는 인연을 만나기도 하지만 자식 낳고 이 사주는 부부 이별에 해당하는 사주고 이 관식동주는 대체로 첫눈에 반하는 인연을 만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에 있으면 철없는 합정을 의미하고 근데 시주에 있을 때는 나이 먹어서 나이 40대가 돼가지고 바람이 나는 첫눈에 반하는 인연을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시주에서 관식동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꼭 만나고 가야 하는 인연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부부 이별을 안 했다면 외간 남자를 숨겨두고 외정하는 상태로 그런 여자들을 이 필자는 정말 많이 봤다 그래요. 당주는 사대운 31세 임술년 시동생과 합정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이 뱃일을 나가고 나면 시동생이 남편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그녀의 딸을 건드리게 되었고 들통이 났다. 을사대운은 시주 복음대운으로 시동생이 합정하자고 들어오게 되는데 임술년 사술기문에 정이마비 발동되어 시동생과 밀통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폐가 망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남편은 폐인이 되었고 시동생은 영원히 나타날 수 없으며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다. 무토는 원래 아들이어야 하지만 당추가 신약하여 딸을 낳게 된 사주인데 을목에서 보면 자신의 육신사화에서 무토가 투관된 것으로 정제이며 사신합이 부부합이고 무토에서 보면 자신의 육신 신금은 식신으로 생식기가 된다. 신중경금이 을목과 암합이 되어 즉 조카딸의 생식기가 을목과 을경합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하여간 전생인연의 인과관계, 유전에 의한 육신적인 관계 속의 부모의 유전과 그걸 받고 태어난 당주 그리고 남편 집안의 인과관계 이러한 모든 법칙들은 신살과 12운성 유전인자 전생법 속에 교묘히 배치가 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사주를 안다고 그래서 격국과 용시를 안다고 해서 절대 풀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억부법을 안다고 그래서 용신을 안다고 그래서 이 사주가 통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살과 12운성, 포태법, 유전인자의 법칙, 전생법 이러한 모든 부분을 알아야만이 사주를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다 그래요. 오늘은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를 만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주를 통변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